안녕하십니까. 오늘 안턴짓 해보기 5번째 자화상 만들기입니다. 어, 뭔가 좀 혼자 놀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좀 준비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뭐 가끔씩 들곤 했는데요. 제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해낸 것이 드럼이었는데, 그걸 선택하게 된 게 뭐냐면 박자 맞춰가지고 두들기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배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박자를 맞춘다는 게 제가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시간도 못 돼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전자 키보드, 뭐 자동 반주 기능도 있고 하니까 전자 키보드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제 힘에는 벅차. 그래 이제 악기 하는 건 안 되겠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림 좀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센터 같은데 한 번은 한 달짜리 등록을 해서 너댓 번 정도 갔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나는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이제 뭐 재능이 모자라고요. 그 재능이 모자라면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깨달았던 건데 제가 배우고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그 뭐 이치를 뭐 알아보고 이제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공부하는 걸 학습이라고 한다면 학 부분은 좋아하는데요. 그걸 익히고 또는 암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 같으면은 막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실증을 자주 내고 실증까지만 낸다고 하면 좀 참기라도 하겠는데 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아주 그 못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서 1시간 이상씩 하는 명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그 티베스님 림포체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뭐 물론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거지만 그 앉아가지고 그 명상을 하는 그 체험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견디었단 말이죠. 그런데 좌우지간 그 학습의 습 부분은 제가 생각해봐도 이상할 정도로 제가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년 전에 그 사진 작가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서 저 뭐 주제넘게 사진 전시회 출품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촬영을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거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뭐 3줄짜리 시도 하나 써서 붙이고 했는데 이, 이 건물은 이제 수원에 있는 벽화마을에서 제가 찍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 이제 사진 모임의 그 사부 역할을 하는 양철배 친구가 포토샵으로 이제 지원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시흥에 그 갯골 생태공원에 있는 그 제가 찍어온 소떼 사진을 여기하고 이제 합성을 해줘가지고 아주 그 굉장히 그림 같은 독특한 분위기의 이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건 좀 재밌다, 이거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아가지고 사진 찍으러 했습니다. 그렇던 중에 어떤 제가 화가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림은 굉장히 못 그리시는데 그 미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
그 세세하게 물어보시다가 결국은 그 데쌍은 좀 하기 싫어하는데 색깔 칠하는 건 좋아한다는 걸로 이제 결론을 이제 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러면 초등학생 스케치북 같은 걸 좀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동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색깔 칠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우스개 같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를 사진을 요즘 하고 있으니 제가 그리고 싶은 걸 촬영을 해서 그것을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윤곽선만을 추출을 하면은 그게 데쌍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색깔을 칠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디어다. 그것도 창작이 될 수 있겠느냐. 창작이 될 수 있다. 뭐 화가들도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는 그 데쌍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용기를 내봐서 한번 해봐라. 뭐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연습도 해보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자화상 만들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린다고 자화상을 그린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감히 못 쓰냐면은 데쌍을 제가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사진에서 이제 일부를 받아와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거기서 그리기라고 못하고 자화상을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자화상을 택하게 됐냐면요.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게 되고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미술 치유 같은 개념도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자화상 그리기가 그 미술 치유에서 매우 좋은 수단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떤 존재론적인 자기 증명이라고 할까요? 또는 자아감을 향상한다고 할까요? 여하튼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의 내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이건 웃기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제가 혹시 이제 살아생전에 좋은 작품을 내가 자화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제 영정 사진으로 이제 제가 그린 자화상을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재미있다고 할까요? 슬프다고 할 거야 하는 생각도 제가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옆에 그림은 국부로 지정된 그림입니다. 초상화인데요. 윤두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이제 윤선도 선생의 자화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남에 있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이 윤두수 선생의 윤선도 선생의 바로 증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주 정면을 완전히 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염의 터럭 하나하나까지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눈가에 어떤 피부색이 변한 부분까지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높이 이제 아주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빗나가고 있지만은 이 윤두수 선생은 윤선두 선생의 증손자이기도 하면서 다산 정야공 선생의 어머니가 바로 윤두수 선생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야공 선생은 윤두수 선생의 의증손자가 되는 셈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국보로까지 지정될 만한 이런 자화상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하는 화가들의 자화상은 다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가 이제 그 고흐의 그 유명한 그 귀 없는 자화상이죠. 이 그림에는 그 귀가 없게 된 계기가 본인이 이제 잘랐다고 하는데요. 함께 그 기숙을 하던 그 고갱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사실인지 아닌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 귀가 그려져 있는, 귀가 날아가 버린 그림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것은 17세기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인데요. 렘브란트는 자기 자화상만 뭐 100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 그 중에 5, 60점은 정식으로 캔버스에 그린 그림들이고요. 나머지 한 3, 40점 정도는 그 뭐 종이 또는 뭐 판화, 뭐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자화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세기의 그 쿠르베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그 본인의 그 후원자한테 편지에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 따옴표처럼 뭐하고 같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나는 마음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여러 번 자화상을 그렸다. 이를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써왔던 것이다. 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은요, 뉴욕의 소도비 경매장에서 1989년에 거의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으로 낙찰이 됐던 피카소의 자화상입니다. 피카소가 20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901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피카소 그림은 그 왼쪽에, 밑에 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작품이 다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19세 때 작품이고요. 이렇게 피카소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여러 작품의 그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화가들이 이처럼 그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 흔히 사람들이 찍는 그 셀카, 찍는 심리와 비슷한 면도 있겠고요. 화가 특유한 걸로 볼 때는 일단 모델료를 절감할 수 있죠. 자기 얼굴을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되면요. 특히 이제 그 옛날 유럽 쪽의 화가들은 그 초상화 주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초상화를 주문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초상화를 그려야 되니까 화가들은 이제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초상화를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게 굉장히 큰 연습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고 또 이제 화가의 그 작품성으로 볼 때는 자기의 얼굴을 그릴 때 어느 누구의 요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상화, 남의 초상화보다 자기의 그 자화상을 그리는 것에 훨씬 더 보람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화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곱절이나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그 자화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틈틈이 자화상을 그리면서 어떤 그 명상의 마음에 조금을 한번 맛을 본다고 할까요?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혼자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자화상의 의미를 더듬어 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